제가 부산에서 겪은 임금체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임금체불을 총 2번을 겪었어요. 처음 겪는 임금체불에 사장이나 사람에게 몇 번을 입금을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해서 번 돈을 받는 것 뿐인데 애걸복걸한 게 슬프네요. 그러다 돈을 너무 안 주기 시작해서 퇴사를 결심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개월 반 정도의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퇴사를 했으니 당연히 입금이 될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이 얼마나 컸냐면요. 저의 부서의 팀원들이 단체로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순서대로 퇴사를 했고 다 같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사장이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 약속을 파토낸 게 3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자 고용노동부의 직원분이 직접 이 사장을 찾아다닙니다. 그 직원 말로는 회사에도 가보고 집에도 찾아가 보았다고 해요. 회사에서 사장이 없다고 하면서 도망 다니고 집에는 우편물이 쌓여있고 사람이 사는 느낌이 안 들었다고 했죠. 다행히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사기꾼의 냄새가 나죠.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 형사고소, 민사고소 다 하게 됐어요. 문제는 저였답니다. 다른 팀원들은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어요. 저는 법인 사업자 등록으로 가입이 된 거죠. 문제는 법인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간이대지급금은 사장이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나라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대신 주지만 그 돈은 사장의 빚으로 청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 산재보험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저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민사소송이죠.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줘서 법률구조공단과 연결이 돼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체불 확인서를 들고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결과는 한 달이 지나고 나왔어요. 정말 빨리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나쁜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일까요? 일단 저는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후에 집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정되어서 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압류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게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일정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재산 조회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해서 승소까지 오래 걸렸는데 또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결국 재산 조회까지 왔지만 조회를 하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임에도 집도 차도 통장에 1원도 없다고 합니다. 후에 알게 된 건데 본인의 아들이나 와이프 쪽으로 명의나 돈을 돌려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5개월의 사투 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큰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처밖에 남지 않은 일이고 아직까지도 직장에 관한 PTSD가 없다고 못하겠어요. 저와 같은 분들은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 영상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느리지만 차근차근 해내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일상을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